안녕하세요 여러분, 11LC입니다. 공포규칙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공포규칙, 즉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100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포규칙 이야기는 주문하신 공포 코너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코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멋진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가장 간단한 이름인 공포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는 스타일의 이야기입니다. 시청과 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공포스러운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API는 밤에 주유소에 들러 차에서 쉬거나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끔찍한 규칙을 만난다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는 제보자 한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 새해 연휴에 고향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했고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는 어떤 무서운 일이나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방콕에서 30일에 출발해 고향에서 약 3일을 머물렀습니다. 3일이 지나고 1일이 되었습니다. 1일 오후 3시쯤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옷과 짐을 챙겼고 친척들이 차에 실어준 기념품들도 챙겼습니다. 친척들은 그들이 방콕에서 일할 때 집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쌀, 식료품, 그리고 방콕에서는 팔지 않는 특이한 음식들까지 방콕에 돌아가서 먹으라고 싸주셨습니다. 짐을 다 챙기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향집에서 나온 지 약 3시간 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운전하는 여자친구가 매우 졸리고 지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기미를 보였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운전은 괜찮다고, 아주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우리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자기? 어디 멈춰서 좀 쉬었다 갈까? 그때 시간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는 도로 위에서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리고 있는 길은 꽤 외진 곳이었고 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길가에 차를 세우고 쉬이라고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다 보니 그들이 달리는 도로가 양옆으로 숲과 덤불만 있는 아주 긴 직선 도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끔 보이긴 했지만요. 계속 운전하던 중 그는 약 2km 전방의 주유소 간판의 밝은 빛이 멀리서부터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저 주유소까지만 빨리 가자. 그리고 거기서 차 세우고 좀 자자. 이대로 계속 운전하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도 속도를 내서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주유소에 점점 가까워졌고 앞에 정말 주유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주유소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 가게 안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유소 자체는 그리 새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왼편에는 화장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자 주유기 옆에 앉아있는 여자 직원을 한 명 보았습니다. 그녀 혼자 주유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주유기를 지나쳐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들처럼 차를 세우고 자고 있는 다른 차들도 보였습니다. 아, 이제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쉬고 있었으니까요. 꽤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는 동안에 도둑이 차를 털거나 길을 묻는 척하며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왼쪽, 오른쪽을 둘러봐도 이상한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된 다른 차들도
모두 시동을 켠 채 창문을 살짝 열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분위기는 정말 으스스했습니다. 화장실 안의 불빛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이 주유소 화장실은 꽤 무섭고 황량해 보였습니다. 날벌레들이 전구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보리를 마치고 화장실 앞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으러 나왔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수도꼭지는 녹슬어 있었고 세면대는 아주 더러웠습니다. 검은 때와 핏자국 같은 것들이 세면대에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맑은 물이 나올지 아니면 녹물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 평소처럼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로 세수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엄청 더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나서 그는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계산대를 지키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가장 안쪽으로 걸어가 음료수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원한 물 2병을 집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을 집어들고 이 젊은 직원에게 계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직원의 표정이 아주 무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품의 바코드를 찍고 나서도 가격이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돈을 꺼내 그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집어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돌아오자마자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자기야? 운전을 하던 여자친구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보통 주유소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차 세우고 자는 거 안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안심했습니다. 여기 물 샀어.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 다 마시고 여기서 한숨 자고 가자. 그 후 두 사람은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운전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여자친구가 무리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주유소 주변은 조용했지만 적어도 길가에 세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불빛, 그들처럼 잠들어 있는 주변 차들, 그리고 주유기를 지키고 앉아있는 상냥해 보이는 여자 직원까지. 만약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달려가면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시트를 젖히고 눕는 동안 그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만지작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문득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어느새 잠들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휴대폰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점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자친구를 따라 잠들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시 잠에서 깬 것은 누군가 손으로 차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차 유리를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누가 유리를 두드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늙은 할머니가 차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는 천천히 검지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이드미러로 뒤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다른 차들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뒤쪽, 그의 왼쪽, 아까사 5대의 차가 줄지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유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던 밝은 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이 문을 닫은 것처럼요. 간판에는 24시간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가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유소 전체에 남은 것은 차 안에서 잠든 그와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차창 밖에 서 있는 늙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자기 전에 여자친구가 창문을 한 뼘 정도 열어두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그 열린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할머니가 내민 종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와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를 막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아파요, 아파! 그 소리에 여자친구가 잠에서 깼습니다. 여자친구가 깨어나자마자 그의 얼굴 역시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를 본 것입니다. 늙은 할머니가 손을 놓아준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왼쪽 화장실 뒤편으로 재빨리 달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여기서 빨리 나가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친구는 지체하지 않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여자친구는 창문 스위치를 눌러 모든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천천히 올라가며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차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냥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창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자친구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차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시동을 걸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드득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차 지붕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방금 저 소리는 뭐지? 정말 잠시였습니다. 차 지붕에서 그 늙은 할머니의 머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앞 유리창 바로 앞으로. 할머니는 머리를 거꾸로 매단 채 굳은 표정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그들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그와 여자친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손으로 앞 유리를 쿵쿵 하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는 여전히 앞 유리에 머리를 거꾸로 매단 채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앞 유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할머니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읽어. 그러면서 그녀는 그가 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자친구는 재빨리 그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 안의 내용은 그 늙은 할머니의 글씨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으려는 순간 그 할머니는 천천히 지붕에서 내려와 앞 유리창을 지나 보닛을 가로질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달려 편의점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만약 당신이 이 종이를 읽고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 혼자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종이는 불운한 두 사람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궁금할 것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이 종이에 적힌 모든 글자를 주의 깊게 읽어라. 이것은 당신들이 이 위험한 장소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 그러니 이 규칙들을 읽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종이에는 총 13개의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랬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여기서 탈출하려 애쓰지 마라. 이미 늦었다. 이 주유소 경계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저녁 8시 이전까지는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절대로 이 주유소 부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즉시 차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저녁 8시가 되면 주유소의 모든 불이 꺼질 것이다. 당신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만약 빛을 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다. 주변은 눈에 띄게 어둡고 무서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저녁 8시가 지나고 잠시 후 모든 조명 장치를 꺼라. 여자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올 것이다. 놀라지 마라.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신이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여자 주유원이다. 다만 그녀의 모습이 조금 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 차 옆을 지나쳐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을 것이다. 규칙 3에 이어 그 주유원은 주유기 뒤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그녀는 아군이 아니며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위험한 적이다. 그녀는 빛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즉, 당신이 조명을 사용할 때마다 그녀를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녀를 직접 쳐다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만 그녀를 확인하라. 만약 미러를 통해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조명을 꺼라. 그녀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껴질 때까지. 만약 당신이 차 밖에 있을 때 그녀가 사라졌다면 즉시 조명을 끄고 최대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라. 이 규칙은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들 두 사람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몸을 떨며 추워하는지 잘 관찰하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비명은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소리일 수 있다. 그의 혈관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무언가에 씌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 당신과 함께 온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언가에 씌인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의 피부 속에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것이 밝혀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머리 주변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다. 차 안에서 뾰족한 물건을 찾아라. 그것을 손에 쥐고 타이밍을 기다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움직이는 위치를 정확히 찌르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찔렀다면 씌인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 빗나갔더라도 당신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라. 이 규칙은 만약 함께 탄 사람 중 한 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면 차 안에 있는 뾰족한 것, 칼이나 펜 등으로 피부 밑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당신의 목에 겨눠지는 느낌이 들거나 누군가 당신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잠시 후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놀라지 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주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다. 밤 9시가 되면 당신은 아까 그 늙은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차 지붕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던, 그리고 이 종이를 당신에게 건네준 바로 그 할머니이다. 절대로 그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향일개와 라이터를 주기 위해 올 것이다. 그녀에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그것을 받아라. 다음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 이 도구들을 준비하라. 밤 9시 20분이 되면 당신 뒤에 앉아있던 그 주유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한 번은 위험하지 않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다. 당신들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그 할머니에게 받은 향을 가지고 화장실 옆에 있는 타키안 나무, 타키연, 희망의 나무에 가서 꽂아야 한다. 그리고 향에 불을 붙여야 한다. 향에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잘 확인하라. 때때로 불이 겨우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릴 수도 있다. 그 주유원이 다시 주유기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에서 15분뿐이다. 향에 불을 붙인 후 최대한 빨리 차로 돌아와야 한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차 안에 앉아 불을 끄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라. 갑자기 당신 차의 헤드라이트가 저절로 켜질 것이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 나올 것이다. 최대한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당신들은 무사할 것이며 이 사건은 저절로 끝날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난 후 당신 차의 헤드디 라이트는 저절로 꺼질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난 후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관찰하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당신들이 해야 할 다음 일은 한 사람이 차 밖으로 나가 다음 규칙을 수행하는 것이다. 차 밖에 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으로 걸어가야 한다. 단 차에 남아있는 다른 한 명이 헤드라이트를 켜줄 때만 걸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만약 헤드라이트가 꺼지면 그 자리에 즉시 멈춰서서 헤드라이트가 다시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 화장실 칸에 도착하면 당신은 못과 부적, 닭그릇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못과 부적을 모두 챙겨라. 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헤드라이트는 밖에 나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그 여자 주유원이 원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밖에 나간 사람이 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불을 켤 수 있다. 주유원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관찰하라. 만약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헤드라이트를 꺼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불을 켜라. 밤 10시 20분이 되면 당신이 향을 꽂았던 그 타키안 나무를 주시하라. 한 중년 여성이 그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당신의 차 앞유리 바로 앞까지 걸어올 때까지 헤드라이트를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것이다. 이제 일어날 일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경우 1.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숙일 것이다. 놀라지 마라. 우드득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다. 그녀는 당신의 차 앞쪽에서부터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 뒤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동안 절대로 룸미러를 보거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녀가 차 밑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 여자가 차 뒤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확신이 들면 당신들 중 한 명은 문을 열고 차 밑을 확인해야 한다. 차 밑에 열쇠 일개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어라. 경우 2. 그 여자가 다가와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잠시 후 그녀의 머리가 몸에서 뜯겨져 나올 것이다. 내장, 간, 창자 같은 것들과 함께 단단히 준비하라. 만약 그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면 모든 조명 장치를 즉시 꺼라. 그런 다음 재빨리 문을 열고 당신들 모두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뒤에 앉아있는 주유원은 신경 쓰지 마라. 차 밑으로 들어갔다면 불빛을 잘 관찰하라. 그 불빛으로 그 여자가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정신을 차려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이 주워온 못을 사용해
그것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다.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서서히 조용해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믿지 마라. 그것은 죽지 않았다. 그것의 시체, 몸통을 찾아라. 그 옷 주머니 안에 열쇠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 열쇠를 빨리 챙겨라.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한다. 당신들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 해야 할 일은 가장 위험한 적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밤 11시 23영가 되면 한 사람은 반드시 화장실에서 가져온 그 부적을 목에 걸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그 주유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차에서 내린 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워온 열쇠를 가지고 출구 쪽에 울타리 문을 여는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이다. 3분이 지나면 꺼졌던 모든 불이 다시 켜지고 그 주유원은 훨씬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문을 여는 데 성공하면 당신의 차는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다. 즉시 차로 달려가 올라탄 뒤 이 주유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벗어나라. 이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 도로 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운전하라. 그리고 앞길을 무언가가 막고 있더라도 절대로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마라. 그냥 들이받고 지나가라. 가능하다면 눈미러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지 마라.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다. 그저 가장 빨리 달려라. 속도가 당신들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읽고 난 직후부터 해야 할 모든 규칙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들 두 사람에게 행운을 비는 것뿐이다. 규칙을 다 읽고 난 후 그와 여자친구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쳤어.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사실이 아닐 거야. 믿지 마. 가자.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주유소 출구가 정말로 닫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물쇠로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입구와 출구 모두를 막고 있었고 차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시 시동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규칙까지 알게 되니 그와 여자친구는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소리에 그와 여자친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주유원 직원이 무언가를 떨어뜨린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 삑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8시 정각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모든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져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고 주변은 마치 다른 세계로 떨어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몸이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에 대한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규칙에 쓰여 있듯이 저녁 8시가 되자 모든 것이 규칙대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해. 그래, 빛을 낼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어 플래시를 켰습니다. 손전등처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사람이 천천히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들 차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주유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의 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의 입을 막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우릴 못 볼 거야. 그 주유원은 천천히 걸어서 그들의 차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를 끌어안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주육이 앞에 있는 의자로 걸어가 그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룸미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졌어. 그 말이 끝나고 나서야 여자친구는 그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자기야,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너무 무서워. 여자친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 이걸 헤쳐나갈 거야. 내가 자기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그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플래시를 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는 즉시 휴대폰 플래시를 껐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유원 직원이 의자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휴대폰 불빛을 끈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주시했습니다. 약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주유원 직원은 다시 원래 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8시 59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혼자 있었다면 분명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그 종이를 다시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휴대폰 액정 불빛에 의지해 천천히 규칙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너무 밝게 해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가 우리 두 사람을 살려줄지도 몰라. 여자친구가 휴대폰으로 종이를 비추며 읽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쾅, 쾅.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규칙이 적힌 종이를 줬던 바로 그 할머니. 그녀는 차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검지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숙여 무언가를 찾는 듯 하더니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라이터와 향일개였습니다. 규칙에 쓰여 있던 대로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리는 손으로 향과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라이터와 향을 받자 늙은 할머니는 천천히 얼굴을 창문에서 떼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잠깐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내려갈게. 그가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려가서 뭐 하려고? 밖은 너무 무서워.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야 해. 규칙에 쓰여 있잖아.
우리 중 한 명이 이 향을 가져다가 저기 화장실 옆 타키안 나무에 꽂아야 한다고. 자기 아까 봤지?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옆에 큰 나무 한 그루 있었잖아. 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아. 아까 화장실 갔을 때 그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여자친구는 문을 열고 향과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밤 9시 20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몸을 준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향과 라이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해, 자기야. 여자친구는 그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주유원치고는 주유기 앞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쓰여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천천히 문을 열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타키안 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여자친구가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향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땅에 꽂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향을 꽂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무사히 다시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서 타키안 나무까지 갔고 향에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향에서는 천천히 불이 타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향이 다 타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그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는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놔줘, 놔줘.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을 껴안고 있는 여자친구의 손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주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숨소리도 떨리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에서부터 출구문 뒤쪽까지 검고 긴 자국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핏자국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의 얼굴은 아주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는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뭘 본 거야? 마치 그 소리에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심호흡을 두세 번 하고 나서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까 자기를 껴안았을 때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봤어. 규칙에 거기서 무언가가 나온다고 쓰여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를 얼른 끌어안은 거야. 내가 본 건 마치 시체 같은 형상이 화장실 마지막 칸에서 천천히 기어 나오는 거였어. 규칙에 쓰여 있던 그대로 그 시체 같은 형상은 천천히 우리 차 앞을 기어갔어. 그 얼굴에는 피부가 하나도 없었고 피와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어. 마치 살점이 도려내진 것처럼 팔과 다리는 관절이 없는 것 같았고 뼈가 뚫고 나와 있었어. 그게 천천히 기어가서 우리 차를 지나갔어. 그리고 저 핏자국만 남겨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는 여자친구가 왜 자신을 그렇게 꽉 껴안았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그는 그 장면이 상상되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물어보기도 전에 시간은 흘러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보았습니다. 다행히 헤드라이트는 작동했습니다. 다음 규칙은 한 명은 차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여자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헤드라이트 비춰줘. 내가 다시 한번 나갈게. 그리고 여자친구는 룸미러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주유원 직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준비됐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 레버 헤드라이트,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즉시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룸미러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여자친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주 침착하게 정신을 바짝 차린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도 계속해서 뒤를 경계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끔찍한 느낌, 마치 칼이 목에 겨눠진 듯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에서 차갑고 소름 끼치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룸미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뒤에 앉아있던 주유원 직원이 의자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주유원 직원은 여자친구의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손이 돌처럼 구더 레버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유원 직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마치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규칙에 쓰여 있듯이 불이 꺼지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마터면 내 여자친구가 저 주유원에게 죽임당할 뻔했어. 그는 그 주유원 직원이 다시 주유기 앞자리로 돌아가 앉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무사히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안전했습니다. 주유원 직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못과 붉은 실이 묶인 부적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붉은 실은 목에 걸 수 있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무사히 돌아왔잖아. 괜찮아. 시간은 흘러 밤 10시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닥쳐올 규칙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규칙은 아마도 운에 달려있는 더 어려운 규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20분이 되는 순간 타키한 나무 뒤편에서 한 얼굴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본 것은 한 중년 여성이 그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그들의 차 앞줄이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상황에 대비해 손을 문손잡이에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학생부에 불려갔을 때처럼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이 손을 떼기도 전에 갑자기 그 중년 여성이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앞에 서 있던 여자의 몸이 기괴한 형태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몸통에서부터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장과 함께 뒤틀린 몸통만 차 앞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문을 열고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반대 방향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순간 그 여자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초록색 불빛이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빛은 여자친구가 있는 뒤쪽을 지나 차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가 차 뒤쪽에서부터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여자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조심해, 조심해. 그가 소리치는 순간 여자친구는 아직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차 뒤쪽에서 머리를 들이민 그 여자는 날카로워 보이는 이빨로 여자친구의 신발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차 밑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차 밑에서 빠져나와 손에 쥐고 있던 못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차 뒤쪽으로 달려가 그 못으로 그것의 심장 부분을 힘껏 찔렀습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여자친구는 천천히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 그 여자의 머리는 차 앞에 서 있던 몸통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여전히 부릅뜬 채였습니다. 마치 그 머리가 원한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통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옷 주머니에 정말로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열쇠 찾았어. 여자친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럼 빨리 차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그들은 주유원 직원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주유기 앞에서부터 걸어온 것입니다. 그녀가 언제 걸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와 마주쳤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주유원 직원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주유원이 우릴 죽이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 후 두 사람은 무사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그 주유원이 우릴 죽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차에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추워.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눈에 띄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변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걸 해줘. 자긴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머리 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피부 밑에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에 쓰여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 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를 뽑아들었습니다. 받침대의 한쪽 끝에는 뾰족한 쇠막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받침대를 뽑아들고 여자친구의 머리, 즉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위치를 찌르려던 순간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마치 그가 받침대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게 하려는 듯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다른 쪽 손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움직이던 그것이 여자친구의 왼쪽 관자놀이 근처에서 멈춘 것을 지금이야.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받침대로 그것이 멈춰있는 여자친구의 관자놀이를 힘껏 찔렀습니다. 찌르는 순간 여자친구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해냈구나. 성공했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가 사랑하는 그 목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이제 괜찮아. 여자친구는 관자놀이가 너무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상처가 꽤 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마치 붕대처럼 상처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지혈했습니다. 그가 피를 닦아내고 있을 때 손목시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밤 11시 23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손에 있던 부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엔 내가 나갈게. 여자친구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가지마, 위험해. 내가 나갈게. 내가 갈 테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안 돼, 자기야. 내가 할게. 만약 자기가 나가면 누가 운전해? 규칙에 쓰여 있었잖아. 여기서 최대한 빨리 운전해서 나가야 한다고. 그 말에 여자친구는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 자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친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차문을 열고 출구문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열쇠 구멍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유소의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주유기, 화장실, 주유소, 간판, 그리고 편의점까지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벌써 3분이 지난 거야? 모든 불이 켜지는 순간 주유기 앞에 앉아있던 그 주유원 직원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부적 목걸이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문을 밀어 열려던 순간 마치 거대한 힘에 휩쓸린 것처럼 그는 뒤로 날아가 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잠시 후 그 주유원 직원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의 다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주유원이 그의 다리를 잡기 직전에 부르르릉 여자친구가 차에 시동을 걸어
그 주유원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지우! 주유원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빨리 타.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는 기어를 넣고 이 주유소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속도가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여자친구가 평생 운전했던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주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질주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룸미러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주유원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여자친구가 차로 들이받은 충격으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주유원 직원이 그들이 달리고 있는 차와 거의 맞먹는 속도로 차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더 빨리. 마침내 그들은 사거리 신호등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신호등은 노란불이었고 곧 빨간불로 바뀌려던 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신호등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그 사거리를 통과하고 난 후 마치 그 주유원 직원이 그 사거리에 멈춰선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차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달리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아주 밝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밝은 빛, 그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고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차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차는 다른 차들이 평범하게 지나다니는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의 마지막 기억은 아주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는 것, 그리고 길을 건너는 사람, 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마주쳤다는 것.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 모든 것을 들이받고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아주 낡고 거대한 버스 같은 것이 그들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것을 본 것. 그리고 거기서 기억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갓길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잠을 잔 곳이 그 주유소가 맞는지 아니면 이 갓길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다시는 밤에 운전하다가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고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차에서 잠을 자거나 쉬기 전에는 그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곳이 정말로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흉흉한 괴담으로부터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강도나 나쁜 사람들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싹한 밤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령 이야기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